조현병은 다른 정신질환처럼 발병 원인을 어느 한 가지로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타고난 기질적인 취약성, 아니면 성장 과정에서의 트라우마, 혹은 우리가 뭔가 감당하기 어려운 큰 실패 경험과 같은 이런 스트레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병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뇌정신좀봐 구독자 여러분, 정신건강 바로 알기의 하경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조현병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조현병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정신과 증상 중에서도 사람들이 아마 가장 무서워하기도 하고 또 가장 심각한 증상으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오늘 그 정확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조현병은 원래 정신분열병이라고 부르던 병명이었는데, 이는 전혀 과학적이지도 않고 부정적인 인식만을 높이기 때문에 2011년에 조현병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조현은 이 현악기의 줄을 고르다라는 뜻으로 신경계 혹은 우리의 마음의 튜닝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생긴 질환이라는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조현병은 특별한 사람만이 걸리는 정신질환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인구의 1%, 즉 100명 중에 1명은 살면서 한 번 이상 이 조현병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상당히 보편적이고 흔한 정신과적 어려움입니다. 조현병은 다른 정신질환처럼 발병 원인을 어느 한 가지로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타고난 기질적인 취약성, 아니면 성장 과정에서의 트라우마, 혹은 우리가 뭔가 감당하기 어려운 큰 실패 경험과 같은 이런 스트레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병하게 됩니다. 조현병 초기에는 주변 사람들의 이 시선, 상황에 민감해지면서 점점 감각이 예민해지게 됩니다. 이것이 심해지면 내가 살아간 현실과 이 환상을 구분하기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조현병의 대표적인 증상은 환각과 망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환각은 말 그대로 다른 사람들은 감지하지 못하는 혹은 전혀 실제하지 않는 현상을 이 조현병 환자분들은 지각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남들이 듣지 못하는 소리가 들리는 환청이 있습니다. 환청은 사람마다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는데요. 어떤 사람은 막 천둥 번개와 같은 소리가 들린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나지막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혹은 그 소리의 내용도 가지각색이어서 나를 막 비난하거나 죽으라고 하는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반대로 나를 막 칭찬하거나 위로하는 소리가 들리기도 합니다. 이런 소리, 환청 외에도 남들한테는 보이지 않는 이 사물이나 사람이 나에게만 보이는 환시, 이 맡지 못하는 냄새가 막 맡아지는 환호 등이 있습니다. 이런 환각이 있다는 것이 사실은 실제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은 보거나 들을 수 없어서 이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보통 이 조현병이신 분들이 이 환각을 느낄 때면 이렇게 허공을 응시하거나 혼잣말을 막 하시거나 이유 없이 웃는 행동들을 보이십니다. 이런 게 바로 어떤 환청이나 환시와 이렇게 소통하는 그런 모습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환각과 함께 대표적인 증상은 망상입니다. 망상은 말 그대로 전혀 사실이 아니고 또 사실이 아니라는 확실한 증거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본인은 이게 사실이야 라고 믿는 것을 말합니다. 망상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한데요. 누군가가 나를 해치려고 한다고 믿는 피해 망상이 가장 흔합니다. 그 외에도 나에게 초능력이 있어, 내가 위대한 사람이야 라고 믿는 과대 망상,
TV나 인터넷에서 내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야 하는 이렇게 관계지어서 생각하는 관계망상, 또 연예인이나 대단한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고 믿는 애정망상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표적인 환각과 망상 외에도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점점 어렵게 됩니다. 한 주제에 대해서 연관성 있게 우리가 생각이 이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대화를 할 때 보면 주제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늘어놓는다거나 혹은 엉뚱한 주제로 옮겨가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전혀 논리적으로 연결되지 않고 전혀 다른 의미의 뜻의 이런 단어들을 나열하는 것 같은 이런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증상이 지속되면 점점 사회적으로도 위축돼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또 사람들을 막 피하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씻거나 외모를 가꾸는 것도 귀찮아지고, 또 감정의 반응도 점점 무뎌지게 됩니다. 이러한 조현병의 증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러한 증상이 조현병 당사자에게는 실제 하는 생생한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당사자에게는 마치 청동 번개와 같이 옆에서 사람이 말하는 것 같이 생생하게 들리는 소리고, 우리가 보기엔 말도 안 되는 생각이지만 당사자는 확실하게 믿고 있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한테는 너 죽어야 돼, 죽어야 돼 하는 소리가 막 하루 종일 너무 생생하게 들리는데 사람들이 그건 없는 소리야, 허상이야 라고 말할 때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본인한테는 분명히 현실인데 그것을 조현병의 증상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조현병 증상이 있으신 분들과 비로소 소통할 수 있습니다. 환청이나 망상을 무시하거나 막 논쟁을 해서 그걸 바꾸려 들거나 혹은 별거 아닌 것처럼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됩니다. 이런 태도는 신뢰를 잃기 쉽습니다. 오히려 당사자의 그런 기분이나 감정 상태에 맞춰서 우리가 잘 대응하는 것이 좋은데, 너는 그럴 수 있지만, 너는 그렇게 느낄 수 있지만 나는 좀 다른 생각이야, 나는 다른 경험을 갖고 있어 라고 정중하게 말하면 됩니다. 누가 나를 해치려고 해 라고 생각하는 조현병 환자분들에게 그게 그럴 리가 없어, 사실이 아니야 라고 막 설득하는 것보다는 너 그런 소리 들리면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 있겠다, 너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정말 괴로울 수 있겠다, 이렇게 증상으로 인한 그 힘듦에 초점을 두고 그 마음을 읽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우리가 보기에 말도 안 되는 증상일지라도 그것이 조현병 당사자들의 삶에는 각자가 나름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내 자신에 대한 무가치함, 내가 가치 없는 사람이야 라고 이 고통스러운 마음들이 한편으로는 나를 위로해주는 목소리로 나타날 수도 있고, 또 사람들하고 관계가 너무 힘든 이 힘듦이 내가 실제하지 않는 환상을 통해서 위로받을 수도 있고, 또 내가 갖고 있는 막 수치심, 죄책감들이 스스로를 비난한 이 소리로 대체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조현병 증상들은 삶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이 고통들을 내가 직접 마주할 수 없어서 이를 대체하는 또 다른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어내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보기에 말도 안 되는 증상들이 당사자들에게서는 정말 그 살아남기 위한, 내가 이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벗어날 수 있는 나름의 대처 방식일 수 있음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증상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증상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그 너머의 삶의 고통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조현병의 증상이 심해서 일상생활을 하는 것도 너무 어렵다라고 할 때는 우선적으로 약물 치료를 권하게 됩니다.
조현병의 원인 자체는 사실 어느 단 한 가지 이유로 아직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을 조절해주는 이런 약물을 써봤더니 이런 증상을 완화하는 데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하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것은 뇌에서 우리가 신경세포들 간에 이런 정보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대표적으로 도파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이 과다 분비된다는 이런 불균형 상태가 되면 조현병의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약물 치료는 바로 이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을 잘 조절해서 우리가 환청이나 망상과 같은 이런 심각한 증상을 줄이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약물이 그렇듯이 조현병 치료 약물도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약을 이제 처음 먹기 시작하면 막 졸리고 처지고 막 몸이 가라앉는 이런 진정작용이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막 입이 바짝바짝 마른다거나 변비가 심해진다거나 또 체중이 증가하기도 합니다. 그것보다 조금 더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막 손이 떨리거나 근육이 경직되거나 안절부절 못하는 증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약물도 계속 발전해 가고 있기 때문에 부작용이 상당히 적은 약물들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약물 치료를 할 때 중요한 것은 그 약물의 효과와 부작용을 환자 본인이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과적 질환이 신체적인 질병과 이제 다른 점은 혈액 검사, CT, MRI 같은 검사를 통해서 검사 결과를 보고 진단을 내리지만 정신과는 사실 그런 검사가 있지 않습니다. 환자가 하는 말, 행동, 또 주변 사람들의 정보를 통해서 의사가 임상적으로 내리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약을 썼는데, 약물 치료를 했는데 본인이 환청이 줄어드는지 혹은 약물의 부작용이 없는지를 가장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은 환자 본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같은 조현병이더라도 증상도 사실은 다 다르고 약물의 효과도 사람마다 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과 함께 찾아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 준 대로 약을 잘 복용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지만 그 처방해 준 대로 따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 본인도 나도 이 약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뭐지? 언제쯤 약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또 부작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내 스스로가 이해하고 잘 관찰하면서 의사 선생님과 적극적으로 상의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약물 치료의 효과는 발병 이전의 상태로 생활을 돌려놓는 것은 아니라 증상, 환청이나 망상과 같은 증상 자체를 줄이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약 몇 알을 먹는다고 내가 이전의 내 생활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이 약물과 관련돼서 상담을 할 때도 현재 내 불편한 이 증상을 중심으로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제가 잠을 잘 못 자요. 이 소리가 더 자주 들리는 것 같아요. 약을 먹었더니 변비가 심해졌어요. 불안이 더 심해졌어요. 하는 이런 생활을 힘들게 하는 증상들을 어떻게 약물로 조절해 나갈 것인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약은 우리의 고민, 갈등 혹은 사람들과의 관계, 정체성의 이런 문제들을 한 번에 해결해주는 마법의 도구가 아닙니다. 약을 먹는다고 즉각적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습니다. 약물 치료를 통해 많은 경우에는 이런 환각이나 망상과 같은 증상이 어느 정도 조절될 수 있지만 완전히 없어지지 않거나 좀 여전히 남아있거나 아니면 좀 괜찮아졌다가도 내가 막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 되면 다시 나타나기도 합니다. 물론 약을 통해서 이런 증상이 완전히 없어지면 좋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소리가 여전히 들리더라도 망상이 남아있더라도
일상을 얼마든지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질환으로부터 회복되는 것은 증상뿐만 아니라 삶을 회복해 나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조현병이나 정신질환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 혹은 그 가족들은 얼른 나아서 이 병전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쉽게 신체질환 중에서 당뇨병과 한번 비교해 보면, 우리가 당뇨병이 생겨서 약물 치료를 열심히 받아도 식사를 막 과식을 한다거나 운동을 전혀 안 한다거나 술을 많이 먹는다거나 이렇게 내가 살아가는 일상생활은 병전과 똑같다면 아무리 약물 치료를 해도 절대로 좋아질 수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상을 힘들게 하는 이런 정신적인 어려움이 생겼다는 것도 이제는 그 이전과는 나의 생활을 다르게 살아가야 함을 의미합니다. 전문가의 치료뿐만 아니라 자신의 일상을 스스로 관리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선 자신에 대해 스스로가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치료의 전문가, 의사 선생님이나 전문가들이 있지만 나의 증상이 무엇이고 나에게 효과가 있는 치료가 무엇인지,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이나 요인은 무엇인지, 그럴 때 나한테 가장 도움되는 게 무엇인지를 스스로 찾고 시도해보는 이 노력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선 나의 증상을 알고 있으면 설령 그 증상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더라도 이 현실과 증상을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소리는 여전히 들리지만 이건 실제가 아니야, 나한테만 들리는 환청이야. 그래서 그 소리에 더 이상 집중하지 않고 소리를 무시하고 내 일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연습하면 됩니다. 만약 소리가 더 크게 들려서 방해가 된다면 내 나름대로의 대처법을 찾아보는 거죠. 음악을 듣거나 걷거나. 그래서 환청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더라도 그게 내 일상을 방해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직장, 가정 혹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증상이 좀 더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요인 자체를 좀 내가 줄이거나 아니면 그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대화하거나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명상 같은 이완요법들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증상이 좀 더 심하거나 오래되면 이런 대인관계나 직업 능력과 같은 이런 사회적 기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조현병이 이 청소년 시기에 첫 발병을 하기 때문에 이후의 사회생활의 경험이 부족해서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회복을 도와주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병원에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지역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정신재활시설 등에서 상담, 재활 프로그램, 여러 가지 회복 활동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이런 연습을 해보는 거죠. 특히 자신감이 부족하고 혼자서 뭔가 새로운 시도들을 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이런 지지나 도움을 받으면서 함께 노력하는 게 아주 효과적입니다. 조현병 증상이 처음 나타나는 시기가 청소년 시기이기 때문에 방에 들어가 있는 시간이 많거나 밥을 먹으라 해도 안 먹고 사람들 만나는 거 싫어하고 혼자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그걸 사춘기 땐 다 저래 하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적절한 도움 없이 이런 시기가 길어지면 증상도 심해지고 치료도 그만큼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잘 관찰하고 대화를 나누어야 합니다. 만약에 분명히 뭔가 조현병의 이런 초기 증상 같은데 의심되는데 본인은 치료받지 않겠다고 거부한다면 본인을 설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족이 먼저 전문가와 상담을 하거나, 요즘에는 온 오프라인에 가족들 모임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곳을 통해서 필요한 정보를 찾아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조현병의 증상이 나타나면 가족들은 치료 과정이 좀 더 장기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좀
받아들이시는 게 중요합니다. 약만 먹으면 금방 완치가 될 거야. 아니면 한번 좋아졌으니까 이제 괜찮아 하고 이렇게 조급한 기대를 하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치료뿐만 아니라 삶을 회복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함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치료를 오히려 조급하게 생각하면 당사자가 싫다는데도 막 그 의견을 무시하고 강제적으로 치료를 하거나 아니면 좀 좋아질 것 같다고 해서 막 기대하다가 너무 실망을 한다거나 하면은 오히려 환자분가 믿고 막 분노의 감정이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결국에 조현병에서의 치료라는 것은 당사자가 증상을 인식하고 스스로 관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가 그 당사자를 존중하고 충분히 설명하고 대화하고, 만약에 가족으로서 너무 힘들다면 조금 거리를 두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도통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할 때도 막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기보다 나와는 마음이 다른 방식으로 작동된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됩니다. 존중하고 배려한다는 사실은 전달할 수 있죠. 그냥 말을 들어주거나 함께 TV를 보거나 간단한 게임을 해도 좋습니다. 함께 대화가 가능한 관심 있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소통하는 경험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중요한 거는 가능하면 이런 증상의 세계가 아니라 이 현실 세계의 주제를 가지고 관심을 자꾸 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현병 증상이 있으면 막 현실이 혼동스럽고 집중하기 어렵고 또 자극에 되게 예민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단순하고 분명하게 또 짧게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필요한 자극을 줄이고 막 논쟁이나 토론을 하기보다는 또 그분들이 하는 말이나 행동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증상이구나 하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상과 사람은 구분하되 사람에 대해서는 차분하고 존중하는 태도로 대해야 합니다. 가족이 막 모든 것을 책임지고 막 바꿀 수 있지 않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사랑의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되 가족들이 항상 관심을 갖고 이 돕고자 한다는 사실을 느끼도록 해야 합니다. 조현병과 같은 정신질환은 이 신체 질환과 달리 눈에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실 그 경험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진정으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처럼 정신건강에 대한 경험이나 공부를 오래 한 사람도 직접 환청을 들어본 적은 없는 거죠. 그래서 정신질환은 같은 경험을 가진 사람들 간의 이 공감과 지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증상과 치료를 이 경험해본 사람들끼리만 통하는 언어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 이런 정신적인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끼리의 모임이 아주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서구의 경우에서는 아예 이것들을 제도화해서 동료 지원이라고 불리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병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여러 기관에서 예전에 정신질환을 겪었지만 회복하고 있는 당사자들이 전문가와 함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립정신건강센터나 정신장애인 동료지원센터 혹은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정신재활시설에서 이 가족과 당사자를 위한 동료 지원을 부분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료 지원은 전문가라도 할 수 없는 진정한 공감과 이 이해 그리고 회복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어서 아주 효과적입니다. 오늘은 조현병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 조현병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편견에 대해서 좀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정신건강에 관심 가져주시고 또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하는 소중한 커뮤니티를 형성해 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정신건강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